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존 고든이 기록한 에너지 버스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고든은 긍정 에너지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고 많은 강연과 책 발간으로 에너지 솔루션을 전파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존 고든은 이 책에서 조지라는 한 회사의 팀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긍정 에너지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긍정 에너지가 얼마나 놀랍게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저자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적극적인 멘트를 주시네요.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니 매 순간 긍정 에너지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긍정 메시지로 주파수를 맞추도록 해볼까요? 평소에도 좋은 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맞이하면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요즘 저의 생활이 자꾸 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가 에너지 버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었으나 책은 언제 읽어도 또 새로운 에너지를 주거든요.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인 조지는 출근 준비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타이어 펑크가 나서 아내에게 자동차를 빌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버스를 타게 됩니다. 버스 기사인 조이는 입꼬리가 귀에 걸린 모습으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조지에게도 여러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근래 들어 마음이 무거운 조지는 가족들과 엉망인 관계를 갖게 되고 동료들과도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수리 기간이 길어져서 조지는 다시 그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조지로서는 탐탁지 않는 일이었으나 선택 여지가 없었지요. 여기에서 버스는 삶의 현장이나 환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에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룰은 당신 버스의 운전자는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은 월요일 아침 9시라고 하네요. 출근이라는 사실에 정말 힘들어한다는 뜻이겠죠. 자신이 일하는 목적지를 향해 바른 길을 선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답니다. 결정권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 책 54쪽에 보면 정말 기운이 나게 만드는 글귀가 있습니다.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라고 하였네요. 바른 선택과 용기, 긍정적 마음 등이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기회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룰,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집중이다 라고 했네요.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생각이 갖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인력의 법칙, 즉 많이 집중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두를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집중해서 구두에만 집중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유난히 구두가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력의 법칙이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자석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생각의 덩어리는 에너지가 되며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집중하면 된다고 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룰.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즉,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 보면 거기엔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룰. 당신의 버스에 사람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에 그들을 동참시켜라. 이 말은 인생을 함께 해줄 동력자들을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룰.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즉,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반대 입장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되었든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섯 번째 룰.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여라. 즉, 부정적인 말은 들을수록 여러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긍정 에너지는 사용할수록 단단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긍정 에너지에 집중하고 단단해질수록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은 곧 습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길 긍정적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말 것.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 나보다 나아지는 걸 목표로 삼아라. 인생의 함수는 생각 외로 때로는 참 정직하고 단순하다. 우리 몸과 마음을 기분 좋은 감정으로 가득 채워라. 일곱 번째 룰.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아마 이 말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룰.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함께할 때 같은 조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지만 끝까지 함께 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하네요. 사랑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므로 지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룰.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목표가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말하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그 목표는 인생을 열정으로 살아가는 연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과 동기부여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네요. 목표가 있는 삶은 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믿음도 든든하게 지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놀랍기도 합니다. 10번째를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여정을 아름답고 즐겁게 보내는 것, 또 존재와 기쁨, 긍정의 에너지로 주변에게 희망의 변화를 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책 201쪽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며 모든 역경은 우리가 성장하고 도약하도록 돕는 발판이다. 부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인생 또는 삶의 영역을 버스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연료를 넣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운전을 해 나아가는 삶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엮어가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여정 중에 힘든 일을 만나도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시켜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삶은 늘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